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네. 목소리가 이렇죠? 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목소리가 조금 다른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끔씩은 색다른 모습으로 네. 만나는 거니까. 자, 오늘은 AI 이야기 좀 할게요. 네. 지금 GPT-4가 공개됐잖아요. GPT-4가 공개됐는데 정말 이게 생각보다 너무 엄청나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멘붕이 왔어요. 와, 내가 20년, 30년 연구한 게 없어졌다. 얘가 너무 잘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제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GPT-4는 유료 서비스예요. 네. 무료 아닙니다. 챗GPT는 무료죠. 요거는 GPT 3.5 기반으로 한 거고, 요거는 4고, 요거는 유료예요. 그래서 챗GPT 플러스 유료로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게 다중 모드예요. 뭐가 다중 모드냐? 기존에는 텍스트만 됐죠. 그죠? 내가 막 쳐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미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미지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보다 챗GPT보다 좀 더 미묘하고 정확한 질문을 처리할 수 있다. 요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굉장히 또 임팩트가 있어요. 글을 훨씬 더 잘 쓴다라는 거예요. 글도 훨씬 잘 쓰고 논리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GPT-4가 적용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있잖아요. 세계 2위 클라우드 서비스죠. 네, 넘버 2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학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것 같아요라고 왜 이야기하냐면, 자, 여기는 파라미터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하고 구글에서 뭘 학습을 하고 이런 거 다 공개했잖아요. 다 지금 블랙박스예요. 공개를 안 해요. 왜냐면 MS가 100억 달러 태웠잖아요. 이제는 비영리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한 영리 기업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비공개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의 가설이 있어요. 얘들이 모른다, 이거를. 왜? GPT가 스스로 학습한 거라서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지 모른다. 이런 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누가 이렇게 분석을 내놓으시면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미묘하고 정확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능이나 SAT죠. 그리고 변호사 시험이나 웬만한 시험들 있잖아요. 상위 10%. 다 상위 10% 안에 들었고요. 실제로 얘한테 자기소개서를 쓰게 했더니 주요 기업들의 리크루팅 담당하는 팀장들한테 이걸 보게 했어요. 얘가 더 잘 쓰는 거 웬만한 사람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다 잘 쓴 거고. 그리고 이미지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요. 이게 이제 저는 AI의 종착점이 뭐라 그랬어요? 멀티모달, 멀티태스크라고 했잖아요. 멀티모달은 사람의 오감에 가깝게 가는 거고, 멀티태스크는 여러 가지 일을,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서 얘가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예전 10년 전만 해도 제가 이야기했죠. 개하고 고양이 사진 주고 이거 잘 구별하는 놈이 정말 최고의 AI다,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사진을 주고 여기에 있는 사진에서 이상한 부분을 이야기해줘, 그러면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책을 사진을 찍어서요, 여기 내용이 있잖아요. 이걸 물어보면 얘가 답을 해요. 그전에는 안 됐죠. 다 텍스트를 쳐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이미지를 읽고 그걸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정말 무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도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GPT 관련된 수혜주들이 애매해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SK하이닉스, HBM, 한미반도체가 이 HBM 제조 장비를 납품하니까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굳이 어거지로 좀 끌어오는 게 소켓 3대장. 네. 소켓, 어쨌든 이런 쪽 하이엔드 쪽 칩들이 수요가 많아지면 결국 우리 국내 3사, 소켓 3사도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회사 리노공업이고요. 회사는 핀 타입이죠. 핀 타입 소켓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리노핀도 합니다. 핀 자체의 부품, 그죠? 그리고 의료 장비용 부품, 이런 것들을 하죠. 핀 타입은 참고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주로 쓰입니다. 주로가 아니라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를 쓰이죠. 예전에 포고라는 회사가 포고 핀 타입을 만들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리노핀이라고 하죠. 리노핀이 작년에 한 1000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한 1100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켓은 작년에 1850억 했는데 올해는 215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어요. 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의료기 부품이 작년에 280억 정도를 했고 올해는 한 300억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심플하죠. 네, 심플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22년 322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366억. 굉장히 이익률이 잘 나오죠. 그래서 시총도 셉니다. 시총이 2조 1700억 정도 되고요. 올해 23년 전망은 매출 3600억, 영업이익은 한 15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항상 영업이익률 잘 나오는 회사들은 독점적인 위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회사가 한미반도체, 그리고 HPSP. 다 날라가 버렸죠? 다 날라갔습니다. 제가 쌀 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네, 그죠?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 그리고 넥스틴. 이런 회사들은 언제나 한번 시장에서 인정받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인정받아버렸죠? 받아버렸죠? 자, 얘하고 얘는 조금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는 것은 독점적인 위치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고객한테 판가 전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적은 항상 잘 나오는 거고 결국은 멀티플의 게임입니다. 멀티플의 게임인데 그동안 멀티플이 자꾸 디레이팅 되니까 주가가 빠진 건데, 주 고객사인 퀄컴 있잖아요. 퀄컴이 자율주행차 쪽하고 그리고 XR 쪽 열심히 하고 있죠. 비모바일 쪽이 성장하는 게 이 회사에 한번 또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소개드릴 회사는요, ISC입니다. ISC는 이제 소켓 업체예요. 네, 소켓 업체고요. 소켓이 주력인데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하고요, 메모리 쪽. 원래는 메모리 쪽이 주력인 회사였어요. 근데 여기는 실리콘 러버 타입입니다. 리노공업하고 다른 방식이죠. 실리콘 러버 타입인데 원래는 메모리가 더 컸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더 큽니다. 그래서 한 비중이 70%까지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는 뭐 작년에도 한 700억 했고 올해도 한 700억만 하자, 이런 기조입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작년에 한 1100억 했고 올해도 1100억만 하자. 뭐하러 얘기하냐. 그렇죠. 심플합니다. 실적은 작년만큼만 하자. 그만큼 지금 업황이 안 좋고요. 특히나 메모리 쪽이 안 좋죠, 여러분. 그래서 상반기가 굉장히 안 좋고 작년 4Q 실적이 굉장히 부러졌는데 이게 메모리 재고 조정의 여파였습니다. 네, 메모리 재고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4Q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거고요. 그래서 상반기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상저하고 올해도. 그래서 상반기 안 좋은 거를 하반기에 좀 만회하면 이 회사는 주가가 선방한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실적은 매출 1788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59억. 실적은 준수하죠. 네, 시총이 6,5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23년 전망치가 매출 뭐 1,800억, 영업이익은 한 6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측 가능한 회사고, 자, 결국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은 DDR5예요.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가 잘해야겠죠. 네, 우리 DDR5 나오면 항상 나오는 인텔. 그래서 좀 올해는 이 회사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실적은 빤한 거고 결국 멀티플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 업황 반등에 대한 이게 중요한 주가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켓 3대장 마지막 TSE. 사실 작년에 제일 못난이었어요. 소켓 3대장 중에서 제일 못난이었고, 이 회사는 왜 못난이었냐, 소켓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브 카드, 네, 특히나 낸드 이쪽이 제일 문제였죠. 제일 문제였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드,
네, 인터페이스 보드. 그러니까 사실은 퓨어한 소켓 업체는 아닌 거죠. 여러 가지 부품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켓인 거고요. 소켓은 이제 막 성장하는 쪽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OLED 검사 장비 쪽도 있고, 그리고 계열사들 타이거 일렉이나 여러 계열사들을 수직 계열로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회사는 업황이 좋을 때는 다 같이 좋아지고 안 좋아질 때는 다 안 좋아지고, 사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보 카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920억 했고요. 올해는 700억. 랜드 업황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드는 작년에 800억 했고, 네, 올해도 한 800억만 하자, 이런 기조입니다. 그리고 소켓 쪽이 올해 거의 유일한 성장 부문인 것 같은데, 작년에 410억 정도 했고 올해는 한 55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 검사가 작년에 150억 했는데 올해 뭐 한 190억? 올해 OLED 투자 쪽이 좀 그래도 활발해지니까. 그리고 계열사가 작년에 1200억 정도 했는데 올해 한 130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장은 소켓 그리고 계열사,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회사고요. 네, 소켓 쪽이 그래서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수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작년 실적은 굉장히 들쭉날쭉했어요. 3,392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66억. 숫자 하나 놓고 보면 꽤 준수하죠. 실적이 566억이나 벌었네. 꽤 괜찮죠. 그리고 시총은 4,5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23년 전망은 매출 3,500억, 영업이익은 한 600억 정도. 지금은 ISC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는 얘들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소켓을 쫙 끌어올려 줬는데, 지금은 오히려 얘들이 이제 좀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챗GPT 부상으로 인해서 소켓 3사가 좀 다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모으고 있고요. 정말 AI, GPT 기반의 이 시장이 확장된다 그러면 결국은 최우선이 서버 같아요. 네, 결국 서버 쪽이.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한 서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고, 여기서 고성능 메모리 쪽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이 또 이제 많이 또 늘어나면 거기에 또 소켓류들이 많이 쓰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로 굳이 좀 어거지 같은, 네, 굳이 뭐 수혜주로,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주말에 푹 꿀잠 주무시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파이팅 하시죠.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